여러분들이 반려인이든 비반려인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펫 컨셉을 입힐 때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안녕하세요. 반려견 주택연구소 박준영입니다. 오늘은 펫 부동산이 사회 안전망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하거든요. 왜 펫 부동산이 부동산 업계에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지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펫 인테리어에 대한 책자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반려견 주택 연구소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이라는 용어는 대부분들 알고 계시죠? 이제는 층간소음에 더해서 반려동물 때문에 생겨나는 소음을 가리켜 층견소음이라고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층견소음에 의한 사회적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층견소음에 대해서 이웃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더니 견주가 사과문을 붙였는데,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듯 하더니 서로 간에 양보가 없으면 싸움밖에 없다며 그러고 싶지 않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적었대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더니 반려견 때문에 생긴 소음이 결국은 이웃 간에 더 많은 불평과 트러블을 만드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2019년에는 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견소음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급기야 피를 보는 사태로까지 번진 거죠. 층견소음의 특징은 위아래층 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작은 규모의 주택 같은 데서는 벽간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현행 법상 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KB금융지주가 2021년도에 발표한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때문에 타인과 분쟁을 경험한 비율이 56.9%라고 합니다. 짖거나 걷는 소리와 같은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30.8%로 가장 많았어요. 서로 간의 트러블은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이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펫 부동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도 20, 3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사회적 트러블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반려동물 소음 때문에 민원이나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는데 펫 부동산, 펫 아파트의 확산이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은 5년에 한 번씩 아파트와 관련한 종합조사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 조사에 따르면 2003년도에는 펫 관련 민원이 꽤 높아서 46.6%였거든요. 그런데 5년 뒤인 2008년도에는 34.8%로 떨어졌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의 수는 761만 마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2003년도에 1923만 마리였던 반려동물 숫자가 2008년도에는 2684만 마리로 폭증을 했어요. 이전에 비해서 반려동물 수가 40%나 더 늘어났음에도 이 개선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당시에 일본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펫 아파트의 보급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 시기에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중에서 펫 아파트의 보급 비중이 46.9%에서 86.2%로 수직 상승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펫 아파트, 펫 부동산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펫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부동산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펫 아파트를 먼저 개발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일본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중에 90%가 넘는 아파트가 펫 아파트로 분양이 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벌어질까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공동주택 비중이 일본보다 월등하게 높잖아요. 일본은 20, 30년 전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비율이 1998년도에 37.8%였고요. 2003년도에는 40%, 2018년도에 43.5%였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비율이 78.3%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때문에 생겨나는 트러블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펫 아파트, 펫 부동산의 보급이 시급한 거죠. 여러분들이 반려인이든 비반려인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펫 컨셉을 입힐 때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 안전망 구축을 한다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은 펫 부동산이 어떻게 사회 안전망 구축과 연관이 되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펫 부동산이 가지는 공적인 의미에서의 가치,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께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가치 또한 대단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펫 컨셉이라고 하는 부분, 펫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실질적인 사업 계획도 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뵈러 올게요. 감사합니다.